정치 맞수다.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원구성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1시 반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요지는 이건데요.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다.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여야 대표에게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최종 통지했다. 이게 이제 요지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달라지겠습니까, 분위기가? 협상 해야죠. 타결을 해야죠. 시켜야지. 네. 마침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 새로운 협상안도 내놓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좀 받아들이고 빨리 그 여야가 모두 상임위에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이런 최후 통첩이 좀 먹힐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 시한을 정한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먹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민주당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그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중도층이나 국민 전체 어느 쪽이 바람직할 건지를 좀 받아들여서 이번에 좀 국민의힘에서 내민 이런 협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수당으로서 조금 힘 조절하시면서 여유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입장문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그 입장문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좀 압박을 느끼는 오히려 압박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말까지 양당이 결론을 못 냈다. 그러면은 18개 상임위 다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의 입장문은 여당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다. 압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후대표 입장에서 또 1년씩 하자는 그런 뭐 기상천외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했던 그 적도 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는 게 길게 봐서 저는 그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협상안이라고 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수정안은 조금 이따 제가 여쭤보고요. 입장문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간의 과정을 돌아볼 때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양쪽 모두 최종 결렬을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양쪽 원내대표를 만나시면서 양당의 내부 분위기 같은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지를 좀 열어두시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그 우원식 의장은 사실 처음 얘기한 대로 스케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이제 주말 마지노선을 제시를 했을 뿐이지 그 즈음에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뭐 진작 하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석님은 그 시한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되면은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또 이미 의장이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오히려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우원식 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게 합당하다라는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그 말까지를 포함하면 뭐 꼭 압박이라기보다 또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양보하면서 좀 어떻게든 좀 문을 열자. 그거는 우원식 의장만이 아니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민주당이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안 받은 거죠. 거기에는 이제 법사위가 관건적인 요소로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7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빨리 받아라. 그런데 법사위 그렇게 해놓고 이거 안 받는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이제 압박을 오히려 느낀다. 얘기를 한 거죠. 진 장관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안인데요.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으로 1년간 민주당이 먼저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 1년씩 순차적으로 맡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요구했는데 일단 추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우리들의 여러 제안을 거부해 왔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까지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협치라는 것이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양쪽에 좀 여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저는 이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 법사위를 1년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그동안 없었던 기상천외한 건 아니고 21대 국회 초반에 그런 적이 있기도 했었고 저는 이번에 추 대표가 그 법사위와 운영위를 첫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후에 이제 돌려달라는 표현이 조금 더 민주당을 자극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작고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법사위 운영위를 첫 1년 민주당이 다 하고 2년째 또 국민의힘이 다 하고 이거보다는 법사위는 첫 1년 이제 민주당이 하고 그다음에 저기 운영위는 또 그 여당이 하고 그다음에 2년째는 그걸 바꾸고 이렇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민주당에서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지금 여기서 계속 더 나가면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썩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길게 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그런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에도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 쥐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놓지 않으면 해결은 쉽지 않다.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지면 물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질타도 있겠지만 좀 민주당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또 그 비판도 이제 슬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길게 봐서는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민주당에도 도움이 될다. 저는 뭐 계속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런 수정 제안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1년씩 하자는 저거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 좋다. 그런데 어떻든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런데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뭐 어떻게 국회법 합니까? 따라 가는 겁니까? 법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한테도 우리 진수희 장관님 말씀을 하셨지만 뭐 법사위를 1년씩 하자는 것이 썩 좋은 안은 아니거든요. 전반기 원구성, 후반기 원구성 이게 엄연히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고 국회가 열지도 못하고 공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타협으로서는 괜찮은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안 받을 것 같은.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제가 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 야당이 사실은 이
다 독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지도자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런 원리를 통해서 네.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네. 뭐 이렇게 좀 배분을 하자. 그런 큰 정신에 의해서 이게 쭉 몇 안 되는 아름다운 관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좀 이번에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서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다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7개 상임위는 여당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론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 운영 중인 특위가 실효성이 있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현실론이 협상을 트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죠. 아마 현실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로 초선이 아닌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신 재선급 이상 중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혜랄까 이런 걸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제 경험에 비춰보면 상임위원장을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상임위가 위원장이 속해 있는 당이 생각하는 대로 또 흘러가지도 않아요. 워낙 의석수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받아와서 국민들께 열심히 상임위든 본회의든 활동 열심히 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저거는 너무 이 독소 조항이고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조항이고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상임위든 들어와서 투쟁을 해서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를 유도하게끔 하는 법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 좀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가야 대통령으로부터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명분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21대 국회에 거부권을 유도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는 그게 총선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뭐 전국 단위 선거도 앞으로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좀 그 협치의 물꼬를 다수당에서 좀 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내부의 그 현실론이 조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여지가 있을까요? 이런 현실론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강경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럼요. 강경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요. 저것이 무슨 뭐 타협을 해서 이런 과정에서 뭐 7대3으로 뭐 손해를 봤다거나 이게 아니고 전부 아니면 전무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타협이 안 되고 공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이 득세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소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주당도 상임위를 뭐 전체를 다 민주당이 하든 법사위를 뭐 4년 내내 민주당이 하든 간에 결국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꼭 하려고 했던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입법 방해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속도를 오히려 못 내게 만들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없애겠다. 그래서 명분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 명분으로 이제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오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러나 이제 최상봉 특검법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이제 현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책임 있게 민주당이 하려면은요. 상대방을 강력하게 단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피력했고 또 찬성표를 던졌던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과정이 이래버리면은 찬성은 하지만 내가 이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명분을 주게 되기 때문에요.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사위를 네. 1년 정도 법사위원장을 네. 민주당에서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 법안들을 1년 네. 동안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해서 본회의에 얼마든지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받아도 괜찮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위 역시 네. 운영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서 막 그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제기나 뭐 추궁이나 네. 이런 거를 못하게 되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 1년 안에 다 하면 된다? 아니 왜냐하면 네. 대통령실을 불러서 네. 운영위에서 따질 만한 네. 내용들 네. 중에 네. 굵직굵직한 거는요. 정무위가 됐든 다른 국토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꼭 운영위를 네. 가져오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대한 이 견제나 이 네. 추궁이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없다. 예. 네. 두 분 다 1년씩 가져가는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그거라도 하셨는데 받았으면 좋겠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3시에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입법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어제는 이제 과방위를 열어서 이른바 방송 4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법안 소위 심사 없이 15분 만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민주당이 밝히는 방송 4법의 통과 취지는 이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송 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지금 이제 MBC나 KBS의 이사진이 9명에서 11명인데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다변화해서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이사를 구성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KBS나 박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 시한이 이제 8월로 다가온 점도 시한의 있고요. 문제. 그리고 저 법의 취지는 저는 괜찮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게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뜻인데요. 뭐 디테일한 내용을 떠나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정권 들어갔고 언론에 대해서 사실 뭐 탄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또 공영방송이 뭐 사장 교체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영방송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속도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바로 이것부터 이렇게 처리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그래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하여튼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속도를 내서 법 통과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역시 최종적인 입법 달성을 하기는 어려울 쉽지 수 않다. 있으니까. 어떠세요? 저도 이 방송법에 대한 취지는 10분 동의를 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또 뭐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거 했었어야 돼요. 그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발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KBS든 MBC든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이 제도 정비를 해주는 건 전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그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또 양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민주당이 좀 들어주면서 그중에 취할 수 있는 거는 좀 취해 주는 것도 이 법의 통과 가능성,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낮춰주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정권 잡는 정파 쪽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그 자유롭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유혹조차 가지지 않도록 하는 법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틀어막기용 법안 통과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방송장악법이라는 얘기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장악이란 표현보다도 거의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의회적 대선 불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의 공영과 방송의 독립, 자율성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않으면은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굉장히 왜곡되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취지 절차 다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상희 의원이 지금 뭐 그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회적인 대선 불복?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 말 자체를 보면 결국 방송 장악 의도를 밑에 깔고 있다라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대선 결과가 공영방송에 무슨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공영방송이 대선에 승복하고 불복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저런 말을 자꾸 하면 그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런 용어로 저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아니 그 많은 국민들이 듣기 저건 일리가 있다 정도의 워딩으로 하면서 이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납득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런 의도를 밑에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매우 저는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상희 의원님의 이 말은요. 일단은 이게 약간 이제 비문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 털고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방송의 독립, 자율성 이런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을 올곧게 자리 잡지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역사가 매우 왜곡되어진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야 독립성, 자율성 좋은데 우리가 집권했으니까 우리가 해야지. 이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 독립 자율성 좋은데 웃기지 말아라. 이거는 집권 세력이 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국민의힘도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잖아요. 뭐 독소조항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선은 아예 안 된다고 그냥 걷어차고 발쪽 뻗을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어떤 이 합의를 타협점을 좀 찾아 나가는 그래서 우선은 해보자라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예 지금까지 보면 안 된다 하고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좀 태도 전향이 좀 필요한 거죠. 아까 수석님이 그 거부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과방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제2요구권, 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거부권을 한번 행사한 법안인데 지금 재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이 조금 달라야 한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소위 민주당의 속도전이라는 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화살되어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게 대통령 거부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8표를 가져와야 재의결이 되는 건데 이 속도전을 하고 여야가 그냥 가파르게 이렇게 대치를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명분을 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명분을 준다.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하겠죠. 당연히 행사하는 거고 그거는 제2요구권이죠. 거부권이.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속도전이나 독식이 민주당의 의회 전략, 민주당의 그 취지 또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원래 이 방송법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도 동참하는 야7당이 공조한 그런 법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이 취지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 속도전이라는 게 대통령 거부권을 염두에 둬서 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입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좌절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법이면 그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이준석 의원의 저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민주당이 새겨 들어야만 할 그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력권 192석만으로는 제2결에서 통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속도전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야7당이 합의한다는 거는 아마 이 방송법이 가지는 그 기본적인 취지 있잖아요. 그 취지를 반대할 명분은 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내용의 세부적인 면을 들어가서 뭐 이사진을 몇 명으로 늘린다든지 이사 추천을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는 야당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상정시켜 놓고 빨리 법사위 구성 아니 이제 과방이든 법사위든 이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해서 국민의힘 의견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싶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 민주당도 81석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그 전에 열린우리당 때는 152석이었어요.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런데도 충분히 싸울 거 싸우고 물론 뭐 민주당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 시절이죠. 그리고 정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 조직 그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 뭐 통일부 기능을 약화시키고 여성부 없앤다 그러고 해수부 없앤다 그러고 막 그 과기부도 그때 그랬고요. 그럴 때 그거를 타협을 하면서 여야가 그거를 타협하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걸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여야가 이제 통과시켰어요. 정부 조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의석수가 적다고 타당해서 마음대로 뭐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 속도전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에 오히려 장애로 작동하는 이런 것을 잘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정무위로 넘어가 볼게요.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청문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미흡하다 이런 이유입니다. 김 여사 청문회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을 만한 이런 상황 아닌가 싶은 게 아니 국회 그 중요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방탄용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가 절대 안 되고 약간 화도 나고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왜 그렇게 그런 의미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뭐 선뜻 동의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청문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뭐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논리가 있다면 방어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정무위원장직을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방탄용으로 근데 지금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아직 가져가지는 않고 여당 몫으로 남겨두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 할게 뭐 이럴 수는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니 뭐 정무위원장직을 남겨놨으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되죠. 가져오면 되는데 저는 국회 그 18개 정무위 자체를 이렇게 활용하는 건 정무위가 또 굉장히 않다.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겠지만 그런데 뭐 하여튼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그 유감스러운 과다라고 보시는 있죠. 측면이 있다. 어떠세요? 정무위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저는 뭐
정무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미끼를 던지고 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니다. 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명품백은 사실 수사도 네. 지금 시작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마치 뭐 할 것처럼 하더니 네. 대통령이 공습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검 차장을 네 명을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정리가 돼야 수사를 하더라도 이제 할 텐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압박을 하는 거라고 보시는. 그런데 예. 권익위까지 종결 이거를 처리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결론을 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뭐 청문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밝혀봐야 된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회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그건 뭐 네, 당연한 거 당연하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최상면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도 추진 중이고 또 입법청문회도 하겠다고 한 상황에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냐 어떻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네. 거는 뭐 다 해야 된다고 된다. 보고요. 특검이 입법이 될지 뭐 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수처 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지금 공수처는 전혀 수사 진도를 못 빼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진하면 나부터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떠세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특검과 국정조사가 같이 이루어졌던 예가 있긴 있죠. 그때 국정농단 사건 때는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공수처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이거보다요.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을 지금 그 입법하고 싶어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는 그 김 여사 특검법만큼은 절대 그 내줄 수 없다라는 안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특검법을 막으려면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예가 있잖아요. 가까운 좋은 예로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당시 현 법무부 장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세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에 특자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김건희 여사의 그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물론 살아있는 권력이긴 하죠. 그런데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말로 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3분의 2 제의 요구가 통과될 가능성들이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은 사실 대통령이 연관이 됐느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서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할 텐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 만약에 특검법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이런 식으로 권익위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검찰 수사도 공수처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검찰 수사도 아예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할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법을 온몸으로 이 제의 통과되지 않게 막았는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까지 또 그렇게 막아야 되느냐 민심이 이런데 그래서 이거는 못 막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 장관님 말씀대로 이거는 검찰 수사나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이 소위 말해서
특검 요구가 안 나올 정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제2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큰 사안이다. 크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다고 했어요. 증인들이 나올까 했는데 나오겠다고 하신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뭐 전부 안 나온다 혹은 전부 나온다 이거는 아닐 네, 것 같아요. 나오겠다고 한 분들도요. 네. 만약에 이 청문회에 여당이 반대를 하고 네. 이러면은 굳이 나와서 본인들이 거기서 야당의 공격이라든가 뭐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나오실 것 같다. 예.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이 아니고 네. 민주당이 하는 그렇죠. 입법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갈 일이 없죠.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네. 뭐 언론에 참석 의사는 밝혔어도 네, 네. 공개적으로야 아니겠지만 물밑에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못 나가게 이야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그 네. 증인으로 네. 채택된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여당 의원들이 좀 좀 출석해 있어야지. 있으면 네, 그렇죠. 조금 네. 이렇게 불안감이나 네, 이런 네. 게 덜할 텐데 뭐 여당 의원들 전혀 출석 안 하는 상황에서 네. 나오기는 힘들어서 설사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증인들 중에 반쪽 청문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박정훈 그 수사단장이나 그 대대장 네. 그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이종섭 전 장관만 해도 과거에 그 국방이 열릴 때 이야기해 놓은 게 있기 말 때문에 바꾼 것도 이제 있고 하니까요. 위증 네, 이런 네, 거 네. 생각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네. 유재은 법무관리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요. 아, 네. 또 이분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네. 뭐 이분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증인들이 모두 출석하지는 않을 것 않을 것 같아서 같다. 하더라도 네. 반쪽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가 충분히 됐을까? 총선 직후에. 날카로운 과거에-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네네. 네, 네. 그냥 언론에 나온 기사 정도 갖고 질문을 하는 그런 약간 맹탕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네, 하시는 네. 분도 국민들이 다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아서. 전에 네,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 때인가요? 좀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 이렇게 이상한 헛발질한 분들도 여럿 계시고 해서 뭐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야권 쪽에는 계시더라고요.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네. 그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들이 수사 외압을 하고 이런 데에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얘기는 네, 이렇게 네, 했을 텐데요. 네. 그러나 여당에서 어떻게든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핑계로 이제 안 나오는 게 맞고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사령관이다. 네. 네. 그러면 100% 안 나오죠. 왜냐하면은 검찰에서도 거부한 3자 대면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다. 아니 이럴 수는 없을까요? 이번에 이제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까 제안한 그 안을 극적으로 이제 받아서 타결이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네. 이게 네. 되면 네. 이제 금요일 날 예정돼 네. 그게 너무 이제 네. 얼마 촉박하긴 촉박하니까 하지만, 네. 이제 조금 며칠 연기해서 다음 주쯤에 날짜를 바꿔서 하는 방안. 바꿔서 네. 이제 여당 의원들 참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뭐 이런. 네. 일단 21일 금요일에 입법 청문회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파장이 커지다 해명을 하셨거든요. 그 SNS에 했는데 제 발언이 일부 언론에 실제하는 애완견 경비경 행태를 지적한 것이고 전체 비판으로 오해했다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애완견이라는 표현 이런 걸 떠나서 재판 출석하고 나오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북 송금으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북 대가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 문건에 대한 보도,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안부수라는 사람이 그 재판 김성태의 이제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에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딸의 주택을 사주고 그러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도를 안 하고 하니까 언론을 때리면서 이게 조작 사건이다.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때리면서 웅변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바로 이재명 대표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제가 했던 얘기가 전체 언론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일단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감 표명을 하신 거고 사과를 한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팩트도 조금 어긋난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안부수 재판부하고 같은 수원지법 소속인데 이번에 이화영 재판부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를 하나는 주가 조작, 하나는 방북 대가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데 그게 좀 팩트가 틀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찰의 기초사실 적시를 재판부의 판결문에 이제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검찰이 말이야 안부수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서는 쌍방울을 주가 조작한 게 아니냐 이라고 검찰이 해놓고 지금 이거는 뭐 방북대가 이거는 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거는 하여튼 팩트가 조금 다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서 당대표가 메시지 관리를 하는데 조금 팩트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고 전체 언론 대상으로 한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실책이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방식이나 부분은 조금 팩트나 또 전체 언론 대상으로 한 부분은 얘기한 거나 그거는 이제 실책을 한 거죠. 어떠세요, 정말? 그러니까 왜 언론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 뭐 실책이었다고 보고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조금 아까 그 팩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부수 재판이랑 이번에 이제 김성태나 이화영 재판 그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부수 회장 건 그 재판 때는 이쪽 대북 송금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점의 뭐 그런 문제다. 시점의 문제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막 믹스업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건 나오면서 그 안부수 그 건도 공소장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같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저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애완견 이렇게 강아지를 그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를 비유를 한다면 왜 겁먹은 강아지가 더 세게 짖는다고 아마 저 이화영 부지사 저 재판 결과에 대해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긴장하고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그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그냥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의정 갈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자를 볼모로 해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정치의 역할이야 그 국민들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하면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 본연의 그 역할이고 정부 역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의정 갈등을 놓고 뭐 저도 이제 걱정도 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그
직역단체랑의 이 갈등 과정에서 이기고 지고의 어떤 그런 싸움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네.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그렇죠. 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의료계라고 해도 내부에 소직역 간에 다 생각 차이가 있어요. 그런 그 입장의 차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는 의료계를 향해서 정부가 당신들 다 의견이 다르니 하나로 모아와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정부가 복지부가 힘들더라도 각 그 입장이 다른 그 소직역들을 다 만나서 그 직역 그 그룹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이러면 이걸 좁히고 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복지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힘들더라도 해야 된다. 그 그룹들을 다 만나면서 거기서 좀 그 단일안을 마련해내는 그런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그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관이나 차관이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이 의료계 이제 협상 정부 창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지금 너무 지치셨어요. 그리고 상대로부터의 어떤 신뢰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협상 소통 창구를 좀 바꿔주는 것도 의료계에 우리가 항복을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아서 거기서 합의안을 국민들을 생각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협상 파트너도 바꿔주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좀 더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정부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국회로 오히려 좀 넘기는 게 좋다. 오히려 국회로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이미 2,000명이라고 근거도 박약한데 2,000명이라고 못 박아놓고 내년 이제 종합 모집까지 배당까지 끝내고 끝난 상태죠. 이제 일정을 완전히 진도를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애당초 시작을 엉터리로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집단 휴진이 전면 휴진 단계로 가게 되면요. 정말 의사 정원 늘리려다가 국민 생명 빼앗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정부는 진도도 더 못 나가고 타협은 합의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변경하기도 어려우니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아집이나 고집, 욕심 또 지난번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걸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이제 자존심 이런 거를 싹 털고 오히려 이럴 때 국회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의대 증원 늘리려고 했을 때 의사들이 또 휴진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국회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거기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봉합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딱 멈추고 정부가 국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받아 안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저도 그 제안에 동의를 해드릴 텐데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양당은 적어도 의대 정원 문제나 의료개혁에 대해서 이 동질감이 있는 거거든요. 책임감을 가지고 어쨌든 협상 창구를 바꾸더라도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